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인 분양가 상한제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거 안정이 더 클지 아니면 이로 인해 침해되는 조합원들의 기본권이 더 클지 법적 공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입장도 첨예해서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이주가 시작된 가운데 붕괴 주택들이 속출하면서 조기 이주 결정이 났습니다. 철도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망우역 인근 아파트 단지에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 설치가 추진됩니다. 용산역 광장을 점령한 비둘기떼로 보행자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치를 높이겠다는 김선갑 광진구청장의 민선 7기 출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쉬움이 크다는 김 구청장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의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무너지는 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거 안전을 위해서 조기 이주 결정이 났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최근 장마와 태풍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주택은 더 위태롭게 됐습니다. 마을 곳곳마다 무너지는 집이 속출하자 마을에서 40년째 살고 있는 김광부 씨는 일단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소굴 같은 데서 살았어요. 그 막 벽도 다 세고 지붕도 세고. 백사마을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관련 법에선 이주는 도계위 심의 통과 이후인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 무너지는 집이 속출하자 주민 안전을 위해 조기 이주 결정이 난 겁니다. 사람이 없는 집은 거의 지금 무너진 상태고요. 사시는 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인사사고 날까 봐 빨리빨리 지금 준비한 거예요. 이주자들은 노원구 지역 임대 아파트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됩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원주민 모두 마을로 돌아와 다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이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첫 조기 이주에 담겨져 있는 뜻이죠. 주민 이주가 시작되면서 재개발 사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내년 하반기 철거가 예정돼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후 2023년 재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대문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시립도서관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가재울 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재울 뉴타운에 확보된 도서관 부지입니다. 2년 전 11호 땅을 확보했지만 건축비가 없어 나대지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서대문구는 시립도서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5개 지역에 서울도서관 분관을 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대상지에 포함된 것. 대지가 1000평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 옆에는 또 공원 1000평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들이 문화활동의 아주 중심 공간이 될 겁니다. 그 과거의 도서관처럼 무슨 시험 공부하거나 조용한 도서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카페도 함께 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것이거든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분관은 전문성을 띤 특화 도서관으로 건립됩니다. 서대문구엔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또 다른 대상지인 송파구엔 공연예술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5개 시립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누구나 10분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구립도서관 66곳이 새로 들어서고 작은 도서관도 195개소가 확대돼 1,200여 개소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중랑구 망우역을 지나는 복선 전철이 증설되고 태풍으로 방음벽까지 파손돼 10여 년간 철도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됐습니다. 관계기관 사이의 이견으로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권익위원회 중재로 마침내 방음시설 설치가 결정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망우역과 인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10년 전 태풍으로 방음벽이 무너졌고 지속적인 열차 통행량 증가로 인근 주민들은 철도 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산다지만은 여름에는 저쪽 지하도 거기 오고 철도 여기 오고 이쪽으로는 문을 못 열어놓으니까는 소리가 너무 자다가 깨고 오랜 시간 주민 불편은 계속돼 왔지만 구청과 철도시설공단 등 보수 정비와 관련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까닭에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각 기관에서 이제 저희가 하는 그 조정에 따라서 해결을 하고자 이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시설공단 측에서 그 철도 자체가 증설되면서 그 소음이 더 커졌던 데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음벽은 올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민선 7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취임 1년에 대해 기쁨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의욕에 비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는 뜻입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몸무게가 7kg이나 빠지셨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시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선거 기간 동안에 한 7, 8kg 빠졌는데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예. 좋습니다. 화면에서도 아주 건강한 모습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취임 1주년이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에 민선 7기 출범할 때 광진구 구정운영 방향을 실용에 방점을 찍고 실용행정을 하겠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열심히 이렇게 뛰다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우리네 삶이 만족이 없다고 그러죠. 역시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광진구의 지역가치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목표에 어느 정도 다가갔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지요? 민선 7기 출범한 지가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를 갖다가 진단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갈 길이 멀은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민선 시대가 출범한 지 벌써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자치구, 우리 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의 변화가 있지만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광진의 발전이 더디다라는 게 우리 광진 구민들의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요. 지역 가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함축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형적인 변화가 더디다라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변화는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 광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 가을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광진구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결과가
10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10월 달에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광진구 도시계획이 업그레이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광진에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다른 자치구와 가장 차별화된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첫 번째가 50+ 정책,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입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은 이 50+ 정책, 50+ 세대가 사실은 베이비 부분 세대는 잘 아시지만은 예. 50+ 세대는 좀 생소한 측면이 있는데 만 50세에서 노인 인구 직전인 64세까지 14년에 걸친 이 연령층이 대한민국의 약 20에서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50+ 세대가 주목할 점은요, 굉장히 똑똑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를 이끈 아주 주역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50+ 세대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세대가 우리 사회에 재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든다는 게 우리 사회 역동성과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광진구의 50+ 정책을 뿌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도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중장년층 일자리 마련과 사회적 경제가 차별화된 정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이 평소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강조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철학과 광진구만의 안전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민선 7기의 슬로건이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입니다. 예. 우리 구민들이 지켜야 될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기본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은 기본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지난 1년 동안 네. 우리 광진구청 전 공무원들한테 설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남 3구에서 일을 보다가 우리 광진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 중소도시에 발을 딛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우리 구민들이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형적인 변화는 도시계획 업그레이드가 이게 선결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은 우리의 의지와 열정으로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래서 민간 시설뿐만이 아니라 각종 광국공사, 각종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검하게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깨끗한 광진, 이것도 역시 의지와 열정 문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한 결과에 구민들이 광진이 좀 많이 과거보다는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그마한 보람은 같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광진의 방향성을 알 수 있었던 시간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 광진구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광진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는 거는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불합리하고 잘 못한다 하면은 채찍질도 해주시면은 우리 구정이 좀 더 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저는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는데 신뢰받는 사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얘기한 그러한 비전 안에 대해서는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민선 7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오늘 말씀해 주셨던 정책들 잘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선갑 광진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기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용산역 앞 잔디광장의 지하공간 개발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공사를 앞두고 현재 임시통행로가 설치됐는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광장에 모여든 비둘기떼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역 앞 잔디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거리 곳곳에도 비둘기가 많은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지 현장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광장에 모여있는 비둘기 수는 현재 어림잡아 50마리 이상으로 보입니다. 예. 이곳 비둘기들은 보행로와 임시통행로를 넘나들며 광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이 비둘기를 만나면 좀 피해가는 스타일인데 이 광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 반응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번 제가 비둘기가 있는 곳을 직접 지나가 보겠습니다. 예. 비둘기가 도망가질 않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그 비둘기들은 현재 사람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토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미관상과 위생상의 문제로 비둘기에 대한 혐오스러운 감정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용산구도 분명 이런 민원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바로 제 왼쪽 편에 보시면 현재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용산구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을 설치해서 비둘기의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둘기들이 싫어하는 조류 기피제 등도 이제 걸어놓고 있는데요. 예. 큰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예. 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쫓아낸 비둘기들이 어딘가에 또다시 무리지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네,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는 10년 전에 서식 밀도가 높아 분변이나 털 날림 등으로 재산상이나 생활상에 피해를 주는 집 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현재 유효한 상황이고요. 관련 법령을 보면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 한한 건데요. 앞으로 용산구의 대책 등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산역 앞 잔디광장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용산역 앞 광장 연결해봤습니다. 정책의회로 거듭나겠다며 의정 활동을 시작한 제10대 서울시의회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의회는 의정 활동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원철 의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평가의 지표가 되는 조례 발의 건수. 10대 의회는 1년간 총 502건의 조례가 발의돼 같은 기간 9대 의회에 비해 56% 증가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수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신원철 의장은 뉴스에 출연해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민생 관련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 또 양과 질 모두 성장한 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2년차, 3년차, 4년차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반이 좀 마련됐다고 자부합니다. 남은 1년의 임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 분야 정책 마련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청년 혁신 창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의회 활동 강화는 시민들의 신뢰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의회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노인
이러한 약자들을 위한 삶을 더 챙기고 보듬는데 제가 또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고요. 지방의회가 반드시 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침략에 따른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에 대해 지지의 뜻도 전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 정부나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이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원철 의장은 지난 1년이 10대 의회의 적응과 준비의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본격적이고 또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17일 아동 청소년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들이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아동 청소년 참여위원회 소속 7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안전귀가 대책과 성적에 따른 차별 금지 등 4개 분과가 제안한 7개 정책이 논의됐습니다. 송파구는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가 22일 오후 6시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입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의 저자이며 이화 금남고등학교 입시 전략 실장인 박권우 교사가 다음 달 있을 수시 입학 전형과 지원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3부까지 나뉘어 진행되며 2019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부터 각 전형별 지원 전략 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참석자에게는 수시 입학 정보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에게 안전손수레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던 중구청이 오늘은 폭염 기간 동안 폐지를 수집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오늘도 서울 지역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막바지 무더위 건강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